명령을 보겠어요. 이제 민방위 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최초의 준비명령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3장에. 그래서 민방위 준비명령권자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독특하게 중앙 간서장, 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그러니까 기관장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니에요. 중앙 간서장이란 말. 중앙 간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민방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건설이나 그런 쪽에 이제 건축법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앙 간서장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사전에 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국토교통부나 그런 쪽에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볼게요. 대피소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장비의 비치 및 정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정비. 되게 어렵네요. 일단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피소를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소방하고 방공장비 비치 정비고 그 밖에 물자 비축 그 다음에 시설장비 설치 정비를 관해서 준비를 해라. 그건데 준비 명령권자는 중앙 간서장이 들어간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항을 볼게요. 중앙간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호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이러한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또 2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 외라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서는 단독주택 외에 있는 건축법에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저 아파트 같은 거 해당되잖아요. 아파트에 지하층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도 들어가고 있겠죠. 여기도 지금 지하가 있어요. 여기 건물 상당히 크거든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이게 3,0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민방위에 관해서 준비를 명할 수가 있는 해당되는 건물이겠죠. 또 그 밖에 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총리를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간다. 여기 준비명령은 조금 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요새 뭐냐 더러 또 출제 오신 분이 이런 잡다한 걸 하나씩 낼 수도 있으니까 좀 짜증나더라도 짜증나는 파트예요. 여기가 공부를 뭐 굳이 이런 걸 외워야 됩니까? 하는 건도 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외다 그런 거를 단독주택 포함해서 뭐 그런 말을 할 때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항 볼게요. 중앙간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1항, 2항에 따라 시설 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항 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군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개정사항인데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런 거는 좀 개정사항은 잘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을 의무사항이다. 설치해야 한다도 좀 체크하셔야 돼요. 이항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이니까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지역주민이란 말이 있어요. 민방위는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민이란 말이 자꾸 나오니까 국민과 주민은 개념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전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국민하고 주민 하는데 주민투표 하죠? 주민투표 있어요 없어요? 주민투표 하잖아요.
시군구청장이 잘못되면 주민투표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 소환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국민은. 그래서 그런 좀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015조를 볼게요. 015조. 법 15조 1항 3호에 따라 중앙간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비축하거나 설치, 정비하는 물자,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시설, 장비, 또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 및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시설, 장비. 3호, 지하 양수 시설 또는 이를 가름할 수 있는 시설. 4호, 그 밖에 위장시설, 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를 중에 필요한 것으로 총리령을 정하는 물자, 시설 및 장비. 그래서 물자, 시설, 장비.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이거 뭐 응아직이라고 외우기도 하던데, 응아직 한다 그래서 뭐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민방위 중위에 설치하는 물시장은 물자, 시설하고 장비는 그러니까 응아직이다라는 걸 기본으로 해놓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시설, 장비가 들어가 있고, 화생방 대비한다. 그리고 또 지하 양수시설, 그리고 그 밖에 위장시설 등이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자, 시설, 장비다. 그런 내용 정도는 체크를 하고요. 015조의 2를 볼게요. 비상대비 시설을 설치하는 시군구청장은 같은 조 사망 후단에 따라서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 표지판 및 유도 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서 설치 또는 부착해야 된다. 그때 연평도 사건 났잖아요. 대피시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추나 말리고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막상 사태가 났는데 주민들이 그때 불바다 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내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판을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 장소에서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 사태가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걸 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때 사태가 나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제 그 대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간인이 되시니까 혹시 무슨 사태 갑자기 난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서울 시민들은 어디로 가겠어? 지하철로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뭐 아파트 같으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죠. 비상대피 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규칙 구조 볼게요. 민방위를 위한 시설, 장비, 물자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장비,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대피시설인데 대피호, 지하실, 지하층, 지하주차장이 인근에 위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대피호로 일단은 해라. 지하실이라든가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단독주택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그때 집을 지을 때는 지하실을 다 파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래된 빌라 같은 데 가면 지하에 있어요. 지하 원래 지하에서 그걸 월세를 내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지하방을 또 월세를 내놓죠. 원래는 그 대피호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또 바꿔가지고 지하에서 또 월세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오래된 데가 있어요. 오래된 데. 그게 이제 소유권도 있고 그래서 대피시설에 대피호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및 방공 장비가 있어요. 소방 장비, 뭐, 소화기.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시잖아요. 소화기, 물량동이, 소화수통, 건조사, 모르겠죠. 갈쿠리, 삽. 그 밖에 소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소방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그리고 경보장비, 사이렌, 옥내 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 경보장비, 무선, 유선경비 장비, 방송연결 장비 등이네요. 등하관제, 뭐 장막 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 등의 소동장치, 가로 등의 소동장치, 공원 등의 소동장치 및 공중전화박스 등의 소동장치. 등하관제 시설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옥내 등, 또 가로 등,
또 지금 공중전화 박스가 없었지만 그것도 지금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등 장치까지를 우리가 민방위 준비한 시설 장비 물자로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조 1항 3호 및 0 15조의 각호에 따른 민방위 중요한 물자 시설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15조 1항 1호하고 2호에 따른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하고 소방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제목으로 대피 시설, 소방 방공 장비, 경보 장비, 등화 관제 시설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어라도 좀 알아놓은 게 낫다. 뭐 세부적인 거는 지금 자꾸 보다 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크게 봐서 1호와 2호에는 대피하고 소방하고 경보하고 등화 관제 시설을 보고 나머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면서 보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2항의 15조 1항 1호 3호하고 0 15조는 방금 말했던 응아지기 관련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자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장비에서는 응아지기 관련 사항이고, 그 다음 1호 2호는 우리가 대피, 소방, 방공장비, 경보, 등화 관제 시설을 좀 보고, 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응아지기에서 보면 이제 1호에 보면 응급복구 필요한 물자 장비. 근데 여기도 좀 치사한데 한 4년에 한 번씩 내요. 또 짜증나게 이걸 가지고 요소별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읽으면 되니까. 이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 냅니까? 그럼 할 말은 없지만 그 묘하게 출제 오신 분들이 또 이런 걸 또 하나씩 내더라고. 그래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장비, 물자는 가마니 포대, 뭐 새끼, 비닐끈, 목재, 뭐 나무 말뚝,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가 되어 있고요. 장비는 손수레, 삽, 곡괭이, 톱, 지렛대, 장도리, 망치, 펜치, 그 밖에 공군에. 그 다음 2호 볼게요.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장비. 화생방 대비 물자 장비는 방독면, 탐지 장비,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표지판 및 지역 제독 물자 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 장비. 방독면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또 지역이나 직장 가면 방독면을 또 의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의료 물자는 비상 구급낭, 들것, 목침대, 그 다음에 지하 양수 시설 또는 이를 가름하는 시설이 있다. 이게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식수, 그래서 지하 양수 시설이라든가 급수 탱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 밖에 민방위나 물자 시설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위장 시설, 그 다음에 방호 시설, 대피용 물자, 사염소산 칼슘, 염소산 칼슘, 그 밖에 소독 및 방독 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할 때 강의할 때 조금 그렇던데 좀 읽어보시고요. 좀 읽어보면은 일단 주어하고 해당되는 파트하고 연관이 된 것만 해야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에는 어떤 물자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화생방을 응급복구에 들어간 물자로 들어가면 틀린 거잖아. 이제 그런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기타에 들어가는 민방위 준비한 물자 장비에 대해서는 뭐 가만이나 포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정도. 그래서 기타 민방위 준비한 물자 시설 장비에는 위장 시설 물자하고 방호 시설, 그 다음에 대피용 물자, 사염소 칼슘 등에 대해서 소독 및 방독 물자가 필요한다. 이런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15조 2 점검을 볼게요. 15조 2의 점검을 보겠는데 1항 볼게요. 시군구청장은 15조 1항 2항에 따라 시설 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일총합해서 안전장관에게 보고해라. 이게 시설 장비 물자를 그때 이제 연평 사건 나서 주기적으로 관리 안 하니까 이걸 법적으로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사항이 안전장관한테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2항 보면 안전장관은 보고 결과를 검토해서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정함에 따라서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비동 일부 똑같다 그랬죠. 근데 안전장관은 점검 주기 방법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1항만 기본적으로 숙지하시면 될 거야. 시군구청장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도지사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장관에 보고를 한다. 그리고 안전장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 또는 교체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015조 3회에 보면 비용의 지원인데 돈을 주는 거니까 법적으로 명문화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처 장관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또 주민수 및 지역 등 지역 특성,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또는 물자의 노후 정도, 또 4호 시설 장비 또는 물자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부담 능력, 또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물자의 연차적 확충 계획,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안전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지원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비용이 또 경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적병 지역 인근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도 뭐 적병 지역 쪽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또 명문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또 주민수, 주민이 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시설 해놓은 건 좀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수라든가 지형 등, 그리고 또 시설 장비의 노후 정도, 또 비용 정도나 부담 능력, 그리고 또 물자의 또 연차적인 확충 계획에 의해서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이 사항 외에는 안전장관이 정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규칙 10조를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파트입니다. 준비 명령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칙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항을 한번 볼게요. 중앙간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법 15조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물자의 설치 정비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 용도 또는 수용 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응하게 하되 필요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뭐 나온 이 단어를 막 바꾸려 그런 게 아니라 최대냐 최소냐. 시험에 대해서 좀 반대말을 조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민방기본법을 출제한 사람 따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갈 거로 내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5개 내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개는 쉽게 내놓고 한 5개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지문을 읽을 때 반대말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한다. 딱 밑줄 쳐놔야 돼요. 또 2항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서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또 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고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관리자, 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4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그 밖 그 건축물 등의 둘 이상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있는 복합 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 시설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5항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는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준비 명령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돼 있죠.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발령권자가 명령서를 시설주한테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법적인 관련이니까 소유가 있으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관리자, 소관점, 점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현재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기가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공사를 한 사람이 공사비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 같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소관점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좀 하시고요. 법적으로 소점관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소관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민방 볼게요. 기축 10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11조를 한번 볼게요. 11조.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규칙 11조에 보면 시설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조 사항에 따라 대표자까지 포함한다 그래요. 시설주는 명령서를 받았을 때는 지정된 기간 내로 명령사항을 이행하고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말로 하라는 거죠. 민방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주는 명령서 받았으면 그 명령사항 이행하고 뭐 구두상으로 신고하라는 거죠. 구두상으로 신고를 하고 또 명령권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며 이항이죠. 미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해야 됩니다. 이 경우 그 보완 기간은 처음 명령 시의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뭐 꼭 원칙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어요. 2번 기회를 줘요. 두 번째. 항상 행정을 하면 원칙적으로 한 번을 주고 두 번을 주고 세 번까지 하는 거죠. 예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명령권자는 기본적으로 확인한단 말이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미비했다. 미비하는 경우는 다시 보완을 명하는데 그때 보완 기간은 최초 명령 시에 이행기가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규칙 12조로 볼게요. 12조에는 독점문서의 발송 고발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권자가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기간 내에 12조 2항에 따라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이내로 끝날 걸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 문서를 발급을 하고 또 1차 독촉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15일 이내에 끝날 걸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 문서를 발급을 한다. 그리고 명령권자가 시설주가 2차 독촉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관계기관 고발하는 등 민방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첫째면은 공무원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완을 명해. 보완을 했는데 보완을 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30일 이내로 해라. 그리고 1차 독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2차는 15일 그 2분의 1의 기간을 주죠. 그리고 안 되면은 즉시 고발 조치. 즉시 고발 조치. 그러니까 30일, 15일 즉시 고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민방위를 준비 명령을 하고 있는 시행자들, 시설자에 대해서 이행 기간의 연장 신청도 법으로 조금 규칙 13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규칙 13조에 보면 준비 명령 이행 기간 연장 신청에 보면은 명령서를 발급받는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사항을 기간에 이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 일에 한해서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명령권자는 1항의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6개월 이내에서 이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완 기간을 줬는데 보완 기간을 줬어요. 근데 나 돈이 들어가 시설이나 이런 거 힘드니까 그랬으면은 거기에 한 번에 한해서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해 준다. 그거 이제 6개월 이내에 해준다. 6개월까지가 아니죠. 6개월 이내란 말도 체크를 해라. 6개월 이내에서 이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민방위 기본법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용이 또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가지고 6개월 이내인지 6개월까지인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조 대피시설 관리. 그래서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대피시설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평도에서 고추 말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피시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것은 좋은데 말리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걷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외의 용도를 대피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외라는 말 이것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 15조는 공공용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지정인데 시군구청장을 필요하다 인정하면 국가공공단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생산량이 100톤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주로 이제 그 학교 같은데 그 급수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한 것 같아요.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하고 100톤, 그래 100톤 요거만 좀 숙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상급수시설 60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한 평이 몇 평이에요? 한 평이 몇 미터 제곱에? 3.3이잖아. 그러니까 15평 이상의 대피시설하고 그 다음에 100톤 이상 일일 생산량이 100톤 좀 규모가 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로 학교에 관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60, 100 정도는 60제곱 100톤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입 확인을 하는데 16조에 보면 시군구청장은 민방위 준비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계자의 자료 제공을 명하거나 또 확인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첫째는 자료 제공을 명하거나 또 그 다음에 관계지의 출입에서 확인, 자료 제공, 그 다음에 출입 확인, 그리고 질문이다. 그런 정도로 좀 구별을 해서 끊어서 읽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할 때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낸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준비명령은 조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저도 좀 수업할 때 되면 항상 좀 그러던데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좀 요소를 가지고 뭐 다 외우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제를 좀 목차를 좀 정리를 하시고요. 주민명령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관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라는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권자가 시군구청장이다. 그런 정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의 1항의 1호 2호는 대피시설, 소방, 방공장비, 경보, 등악안전시설이고 나머지는 응아직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명령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발령권자는 소점관, 소점관이에요. 소관점이에요. 소관점. 근데 여기 법에는 우리가 소점관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란 말이야. 법에는 왜 그러냐면 법은 이 항에 보면 우리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에 관해서 있으니까 제일 건물이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사람이 점유자라고. 관리자는 그냥 관리하는 소장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지만 실무상에서는 소관점 순서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순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우리가 서점관이란 말을 썼지만 실무적일 때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규칙 11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설주는 구두로 시인거를 하는데 우리가 명령권자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는데 보완할 때의 기간의 최초에는 30일 이내 독촉,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또 뭐죠?
안 되면 고발 조치. 30, 15 고발 조치란 말이야. 삼진아웃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 시설주가 6개월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피시설은 다른 용도로 공용할 수 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해라. 즉시란 말도 중요해요. 즉시란 말이 뭡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즉시라는 말도. 지체 없이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해야 된다. 이건 다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란 말이 자주 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대피시설 면적 60제곱 100톤 그런 정도만 체크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말하죠?